8전 17KO 승 가운데서 17KO 승이 모두 3회 이내에 났던 걸로 무비로 봐서 초반에 승부를 내려고 하는 고메즈인 것 같습니다. 레프트 크게 손을 교환했던 두 선수 레프트 다운! 고메즈 다운입니다. 다운! 계속 와우. 안녕하세요. KBM 대표를 맡고 있는 황현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염동균 사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3부에 걸쳐서 들어봤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윌프레도 고메스, 희대의 KO 왕이었죠. 그 고메스가 지금 옆에 계신 염동균 사장님한테 타이틀을 따가지고 가서 전설을 쓰게 됩니다. 그 고메스전, 그리고 또 복싱 팬들에게는 의문으로 좀 남아있던 요시다 슈조전,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염 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중마 고우이신 우리 민영기 사장님도 함께 계시고요. 자, 그러면 윌프레도 고메스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꿈에 그리던 세계 챔피언이 되셔서 그 호세 세르반테스라는 남미의 정말 아웃복서의 귀재였는데 그 세르반테스를 꺾고 1차 방어를 성공하셨어요. 네. 세르반테스도 안토니오 세르반테스라는 명챔피언의 동생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실력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세르반테스전은 어떠셨습니까? 세르반테스는 제가 주먹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강타자였었고, 그래서 어떻게 시합을 제가 기억하고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때가. 그렇죠. 그래서 추워서 이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시합했다. 제가 어림도 없었어요, 그 선수하고. 정말 참 꼴투 하더라도 그 선수만의 감각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때리는 거라든지 아주 상상 외를 초월하는 선수여서 상당히 고전을 좀 했었죠. 예. 다행히 홈그라운드라 이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겸손하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겸손하게 진짜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진짜 아주 어려웠던. 내가 세르반테스하고 시합할 때 지금 기억으로 6라운드에 니게 몰려서 나이트 스태트를 맞아가지고 그룹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룹이라는 문자를 지금 처음 써보는데 난 그룹이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한테 참 그룹이 하고 됐었습니다. 6라운드에. 예. 그랬었군요. 사실 네. 그 경기도 필름이 안 남아 있어요. 리아스코전 또 고바야시전도 풀라운드가 없고 세르반테스전도 풀경기가 없어서 다시 정말 보고 싶은 경기인데 재미가 없었어요. 보고 싶어도 재미가 안 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얘기지만 오른손이 아파서 적극적으로 때렸어야 뭘 보고 자시고 그냥 근근히 방어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합도 때린 기억도 없지만 아주 재미 참 없을 시합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보고 싶어져요. 아니 보아야 실망합니다. 진짜 이건 실망하고. 예. 그때 내가 세르반테스랑 이 선수와 시합하면서 내 생각이 이 시합하다 보면 가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입장은 힘들어도 떠오르고 그때 내가 이 꼰트를 왜 했는지 세르반테스 시합하면서 하면서 이 시합을 내가 타이틀 매치를 왜 했는지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어려웠던 시합이고 참 그래서 참 많은 그걸 했었죠. 어쨌든 첫 방어의 관문을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2차 방어전에서 이제 추후에 KO 왕이 되는 17연속 KO 방어는 지금까지도 세계 기록인데 42년 전에 그 기록을 고메스가 세웠거든요. 77년에 타이틀을 따가지고 가서 그런 괴물이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엔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산왕에서 원정 방어전을 치르셨잖아요. 근데 원정을 굳이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아픈 입장인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돈들이 없었어요. 예, 그 이제 한국에서 하면은 10,000불. 아부코메스를 불러오는데. 예. 그러니까 아니 불러오기 하는 타이틀 매치할 경우 한국에서 할 때는 10,000불 또 500만 원 받았죠. 나가서 했을 경우는 15만 불. 아, 그러니까 사장님 대전료가. 예, 예, 대전료가.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매주도 여기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고매주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전적이 17점, 근데 17kg를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요. 아, 그 펀치가 한국에 오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세계 챔피언이었었지만은 그래도 물질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서나 가서 하나 그 펀치력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합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선택을 하신 거고. 아, 내가 선택을 제가 했어요. 근데 대전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국내에서 하면 10,000불, 가서 하면 15만 불.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방송국에서 그때 잘 모르지만 말이 그때 우리가 뭐 방송국이 어쩌고 그런 거는 모르니까 매니저한테 프로보다 말이 뭐 10,000불이라도 많이 주는 거다. 텔레비에서 뭐 돈이 없느니 뭐니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믿고 있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아프죠. 말이 15라운드 뛸 때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15라운드지 지금만 생각하면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 권투라는 것이 한 3라운드 정도만 뛰어도 체력이 고갈돼요. 그걸 이제 조절을 해 나가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뭐 15라운드 뛰고 뭐 10단 뛰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권투라는 자체의 이 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운동이죠. 아, 그렇죠. 예, 맞고 때리는 거니까 예. 조금도 여유가 없는 그런 운동이죠. 입장이. 예, 예. 그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이제 돈도 좌우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죠. 예. 아, 그렇다면 원종을 진짜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10,000불, 15만 불이라면. 네, 그리고 우리 때는 지명전 한번 가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조금 그 챔피언들이 덕을 본 거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좀 할 때 네. 80년 후부터는 조금 이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2차를 가야 됩니다. 한국에 돼야 화이트볼도 안 나오고 그저 15만 불 주는데 10,000불 받고 누가 시합을 해요. 그러네요. 예, 그 뻔치현이라는 것은 뭐 거기서 여기서나 어디 갑니까? 그래서 또 돈들도 없을 때고, 예.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네. 거기 현지에 도착해서 시합이 한 달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그 후회를 한 게 지금아 제가 이제 프로모터를 하고 쭉 느끼는 것이 그때 왔어야 돼요, 한국을. 그러니까 처음에 4월에 경기는 걸로 예, 생각하신 거예요. 예. 왔어야 되는데 그 더운 지방에서 적응도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연기됐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참 심했던 입장이 됐었죠. 지금은 생각하니까 마니저끼리의 장난이다. 그랬으면은 화이트머니를 더 올려봤던지. 그럼요. 예, 모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저 한 달 동안을 거기서 해가지고 훈련비로 받은 것도 네, 훈련비도 없고 전혀 없이. 예, 없어요. 그래 거기서 그 더운 지방에서 한 달 동안 있으려고 그러니까 뭐 지치고 얘기할 것도 없죠. 예. 근데 이제 다행히 1라운드에 고매주를 다운시키고 그러기를 시켰는데 그거는 아마 예. 다 기억하실 예. 거예요. 시켰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후회되는 것이 뭐 지나간 입장이라 뭐였지만 오른손을 아픔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훅을 때렸는데 나이트 훅을 때리면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죠 또. 부러져 버린 겁니까? 예, 부러졌어요. 다치게 부러졌어. 부러진 손이 또 부러졌죠. 부러지는 거하고 안 부러지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입장을.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부러진 손을 가지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아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1라운드에 다운시켰다가 그 3라운드까지는 3라운드에는 완전 그러기로 또. 예, 또 갔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갔든지 뭐 했는지 13라운드에 내가 주저앉았죠. 막방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 다리가 뭐 이게 돼가고 움직일 수도 없고, 네. 더운 지방이라 또 더 했겠죠. 아이고, 더운 지방이라 또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포기를 했었죠, 그때. 예. 이 윌프레도 고메스 선수의 주먹을 직접 맞아보시니까 그동안 뭐 50전, 66전을 치르셨는데 좀 다른 면이 있던가요? 다른 복서들이랑? 그때 그 고메주가 전승 KO 속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전승 KO라는 것이 뭐 어린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권투라는 것이 그 펀치의 양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주 감각이 없는 펀치, 하나는 아픈 펀치, 하나는 띵 하는 펀치예요. 근데 이 띵 하는 펀치를 맞으면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죠. 근데 이제 고메주는 띵 하는 울리는 펀치 중에 한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펀치가 좋지요. 그냥 전승에서 KO속을 자랑할 수 있는 펀치력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 고메스를 저도 이제 미국 가서 한번 만나봤는데 네네. 마약에 중독이 돼서 완전히 폐인이 됐다가 살이 저보다 더 쪘습니다. 이렇게 쪄서 이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간신히 이제 그 재활을 하고 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데도 이제 머리는 약간 치매기가 있고 아이고. 조금 안 됐더라고요. 아, 왜 그랬나요? 네? 저도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 이제 남미에서의 삶이 잘 지내는 챔피언들도 있는 반면에 폐인이 되는 챔피언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윌프레도 베니테스라든지 뭐 그런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프레드로크에서 그거를 느끼고 왔죠. 세계 챔피언이 되면 되고 자기 가정집에 체육관이 있어요. 가정집에 체육관이 있어서 자기만 이렇게 운동하는 또 그런 거 있고, 그 프레드로크라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산유국이거든요, 거기가. 네. 그래서 후원진들이 선수상들이 참 많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돈을 주면 뭐 100만 불 그냥 주고 간다더라고요. 또 고메주도 나랑 시합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장이. 그 프레드로크가 가다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내가 보면 제주도 많은데 아주 참 재미라는 도시예요, 아주 거기. 그리고 그 미국의 영토지만 프레드로크 국기도 따로 있고, 네, 자체 영이. 좀 뭐 푸에르토리코는 그 위대한 복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왔죠. 복싱 강국이죠.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어쨌든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네. 그 타이틀을 이제 풀고 고메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시합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홍수환 선수하고 했었는데, 근데 뭐 그 당시에 또 내가 뭘 일해서 돈이 꼭 필요했었고, 또 홍수환 선수는 또 친구고, 뭐 근데 그 시합이 이겨야 홍수환이가 또 챔피언이 될 수 있어요.
그 WBA 초대 챔피언 예, 결정전에 예, 나가는 초대, 예. 그 시합이었죠. 예. 그랬을 때 뭐 아유 뭐 누가 지든 이기든 뭐 그게 그거니까 뭐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근데 뭐 타이틀 전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고보고보 해도 누가 이겼다 졌다 할 수가 없는 거고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그 판정 패했죠 그 당시. 사실 뭐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 그 세계 타이틀전을 치르고 국내에 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시합을 갖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홍산 선수를 좀 밀어주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분위기 프로모터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모터 영향이 예.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이제 복싱 팬의 입장에서 제가 느낄 때는 이미 푸에르토리코에서 갔다 왔을 때는 선수로서의 이제 그 목표라든가 그런 그 동기는 많이 떨어지신 상태 같았어요, 사실. 이제 권투라는 자체는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서 아마 수아리가 시합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권투를 그만둬야 되는. 왜냐면 또 오른손도 아프고 또 해봐야 전망이 없고. 또 정점까지 찍고. 아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포기를 했으니까 한 달에도 홍수아리랑 대단한 선수인데 한 달이라는 그 숫자를 보고 시합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뭐 돈도 필요했지만 다만 운동도 내가 10일 했나요? 운동을 중요한 말 이렇게 조절하고 왜냐면 뭐 홍수아리에 대한 그 본투는 내가 훤히 알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해서 내가 그 정도 돼도 일신적인 방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죠.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그만하셨어도 됐는데 네. 그 후에 일본으로 이제 원정을 가서 그게 또 참 그렇습니다. 네, 또 아프게 매니저가 그 매니저 서순종 예, 손정 씨가 이제 얘기를 또 했으면 내가 반대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울고 불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요코하마에서 시합을 하는 건데 일본에 가달라고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알았던 옛날 미시아마 한날 조직원들 예 야쿠샤 이 사람들이 생방을 하기 때문에 텔레비까지 잡아놓고 안 가면 자기들이 다 물어내고 모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 사모님 울고불고 얘기해서 그때 내가 이제 김상황이라는 그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랑 스파링 하다가 저 왼쪽 이 갈비에 금이 가가지고 할 수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진단서까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제 그거 사모님 때문에 안 가면 남편이 큰일 난다. 야쿠자 세계는 그게 아니다. 뭐다 해서 이제 갔는데, 자, 그 말 못할 그 사연은 1라운드에 내려왔어요. 케오당에서 내가. 2라운드.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글쎄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할 때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므로 이래서 그 당시에 충무로에 레스토랑이 큰 게 있었는데 돌기네 집이라고 그것만 망했습니다 아주. 그게 아주 쫄딱했어요. 그 지구라서 팔아먹었느니 머리 막 심으려 막 그래가지고 그때도 손님이 와야죠 그것을. 그 레스토랑을 그때 개업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6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6개월도 안 됐을 때고, 그 나는 뭐 그때 뭐 권리금이라는 것도 모르고, 뭐해도 모르서 그냥 집주인한테 그 보증금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증금에 몇 달치 못 낸 거 지하고, 근데 그때가 보증금이 1,0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도 7년도 그때 1,000만 원이니까 참 큰 돈이었었죠. 입장이. 그래갖고 그 3개월치 집세 빼고 그러니까 뭐야 870만 원인가 받고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했죠. 우리가 시들비리 머리 지금만 생각하면 잘 못 받았으니까. 쫄딱 망하시네. 예, 권리금도 못 받고 권리금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요시다 슈조 시합이 그 몸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죠. 못 가죠. 때문에 예, 하시구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날 3편 만들어줬으니까. 서순종 예, 씨와 의리 때문에.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 이제 오른손도 아프고 그래서 권투를 또 한 달도 못 하고 한번 가서 하고 그 정적인 면을 뭐 의리 뭐 그런 용어는 그때는 쓰지도 않았고 정이 있었고 예, 또 했으니까 그때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이제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일본 선수를 상대로 요시다 슈조를 또 국내에서 한번 어린애 다루듯이 이긴 적도 있고. 아 그러면요 네. 게임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 선수에게 19전 19승, 11KO승. 그러니까 로얄 고바야시까지 예, 포함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간다 한들 그 선수랑 뭐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나는 선수였는데 참 일본에 가서 유일한 일본 선수에게 패배를 또 당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경기 내용으로 또 이렇게 링을 내려오시기 때문에 의아했거든요. 아 왜 저랬을까? 근데 이제 듣고 나니까 네.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권투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깨끗이 은퇴. 예, 은퇴 손이 아프니까 은퇴를 하고 그 점을 가지고 그냥 뭐 후배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딴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좋았다. 후회가 됐죠.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후회된 게 뭐냐면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그 많은 그런 점을 충분히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못 지켜 나갔기 때문에 그 팬들의 얘기가 엄청 많고 뭐 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뭐하지만 화려하게 남겨진 그런 입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지요. 챔피언으로서 뭐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왜 없습니까? 아니 챔피언 것도 한 손 갖고 한 것은 내 운명이지. 이게 자랑이 아니죠. 그거를 이게 그래서 이제 남긴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뭘 좀 사람의 여운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면 이제 권투라는 정석을 알게는 됐죠. 이제 제가 이제 프로모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선수들한테 조언해 준다든지 또 옛날 선수를 길렀을 때 해주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을 또 나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점은 됐죠. 그렇죠. 네, 아주 한 손을 없는 가운데 불편도 있지만 없는 가운데서 운동을 해서 얻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수들한테 조언해 줄 때도 좀 많은 좀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민 사장님도 아마 이제 과정을 쭉 같이 보셨을 텐데 일본 가서 그렇게 요시다 슈조랑 그러고 레스토랑 폭삭하고 그러실 때 어떠셨어요? 운명이지. 네, 운명이죠. 그때는 계속 함께 계실 때였죠. 예, 그때는 이제 계속 서로 만나고 대적으로 싸워. 근데 맞아 운명이죠. 근데 그 운명이 참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 인생 13번 변한다고 70까지 13번 변한다고 그러는데 꼭 운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치 그것도. 그래야 세상을 알지 변화를 알고 뭐하지 돈만 벌어지 쓸 줄도 모르면 돈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거든요. 입장을. 그런 것처럼 변화적인 게 좀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느끼고, 예. 근데 보면, 예, 사실, 이 운동선수들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사회 경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10사람이면 9사람 정도는 실패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죠. 뭘 모르니까. 그리고 사회 경험도 없고, 뭐 돈에 대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다가 보면은 잘 나갔던 선수들, 잘 이게 뭐 했던 선수들이 실패 보고, 뭐를 보면은 또 안 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점도 사실 많죠. 안타까우시겠어요. 안타까운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하고 이제 70이 넘고 이제 80줄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이라 봐야 해줄 수도 없고, 왜냐면 안 듣죠. 자기의 경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알아듣고 경험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본인이 해봐야 알지, 그런 연륜을 경험을 얘기해주면 그때뿐이에요. 또 그런 것이 또 가슴이 아프고. 모든 만사가 본인이 겪고 보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환이하고 예, 마지막에 시합을 한 것도 달래 시합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프로모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귀에 들은 게 수환이하고 시합했던 그거 좋다. 그게 내가 항상 귀에 거슬려가지고 하는 그랬어요. 야, 우리 앞으로 평생을 프로모터 하려면 수환이 이 자식하고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수환이를 만나서 프라자 호텔에서 야, 시합하자. 그럼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할 필요가 다음 없지. 시합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저희 현역이구나, 은퇴인데. 그랬을 때 이제 최근호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갈 테니까 붙이자. 그러니까 최근호가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둘이 시합을 했는데 그때 영철이가 몸무게가 80kg라고. 그게 대단한 게 뭐냐면 중량을 20kg를 넘게 빼면서 시합 전날까지 침을 맞고 시합을 했거든. 그때 참 그랬어요. 참, 왜냐면 중량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그래 놓고서 더 웃기는 게 우리는 남서울 호텔에서 캠프를 차리고 수환이는 타워 호텔에서 캠프를 차렸어요. 서로 눈치 보는 거라 저쪽 나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포스타도 4번을 찍고 연기. 그래서 그 시합을 이긴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지금 프로모터를 지생하지. 만약에 거기서 잘못 저걸 했다면 프로모터 못했지. 못했어요. 근데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하고 꼰투에 대해서는 사라졌죠. 그러면서 그 시합을 잘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긴 시합이라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겼고, 완전히 이겼고, 끝까지 그랬기 시합을 때문에. 완전히 이겼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뭐 나는 은퇴를 했고, 수환이는 은퇴를 안 한 상태. 그냥 그 무승부를 준 것은 상황에 의해서. 노장들에 대한 배려가 네, 있어요. 배려, 맞아요, 배려. 왜 그러냐면 영챔프는 어차피 이 시합이 아니어도 그만둘 거예요. 그럼. 이미 그만두셨었잖아요. 그만뒀지. 그러니까. 그런데 할 수도 없고. 안에 시합을 한다면 수환이는 그 시합을 잡아놓는데 혹시 하면 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무승부로 만들었습니다. 안 돼. 왜냐면 더 할 수도 없는 것이 한손 갖고는 도저히 이제 나의 저정기는 지났거든. 그걸로 지났고 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힘도 없고. 그때 그 시합 끝나고 나서
홍수환 셰프랑 그 민 사장님이 싸우실 뻔했어요. 싸운다는 것보다 서로 운전. 너를 왜 자꾸 밑에서 하나 죽일 수 있냐고. 서로들 다 친구니까. 왜 들어가라고. 친구끼리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고 아유 참. 그래도 전설적인 선수 두 분이 그래도 어려서부터 같이 운동하고 또 부대도 한 부대에서 이렇게 지내시고 친구였다는 사실이 참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수아이도 참 착해요. 딸도 착하고 아기도 없는 친구고 아주 보면은 이제 수아이도 그 사회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픔도 많았었고 다 이제 그렇게 되고 아 그러면 홍sem프도 대단하죠. 대단하고 그럴 때 이제 그 꼰투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가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꼰투는.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오기가 또 상당한데 그때 유명했던 자무라. 근데 그 선수하고의 그 입장은 상대성이거든요. 자무라하고 게임이.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할라리가 한국에 해도 안 되죠. 그거 저기. 근데 그거를 자기가 프로모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제 그 후암동에 있는 그 목욕탕 딸 위치. 그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그때 그걸로 내가 알기로는 그걸 팔았다고 그러죠. 그때 입장이 우리가 장안동에 빌딩 갖고 있었던 거나 수안이나 똑같은 입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도 지금 누구 수아리도 잘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권투하는 후배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배들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서 해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조언을 좀 주고 싶죠. 선배들이 얘기하면 어떤 후배들은 병신이 지가 하지. 왜 선배들이 얘기하면 병신이 뭐하는 게 지가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선배가 후배한테 잘못되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못났어도 후배한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선배인데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했던 끝이 좀 좋아야 되고 좀 꼰투했으니까 뇌를 다쳤다는 도 행동이 저런다는 도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염동균 사장님 또 만나서 지금 4편의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궁금증도 풀리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올드복싱 팬분들도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튼 참 옛날 얘기 쉽지 않은 얘기들도 들려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러주십시오. 재미나고 숨겨진 얘기 있고 그러면 궁금하신 분 선수 얘기나 있으면 와서 제가 종종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한 부분 우리 염동균 사장님 불러서 또 모시고 이런저런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